나는 올해 39, 대기업에 다닌 지도 어느덧 13년째다. 남들이 들으면 그래도 인생 성공한 거 아니냐? 말할지도 모른다. 직급은 과장, 명함엔 번듯하게 회사 로고가 박혀있다. 그러나 나는 이 회사에서 한 번도 중심에 있어 본 적이 없다. 늘 남들 대신 야근을 맡고 부서 행사 때면 남들 다 빠질 때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한다. 프로젝트가 터지면 가장 힘든 일, 가장 까다로운 고객, 누가 봐도 골치 아픈 일들이 언제나 내 몫이었다. 내가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해진다. 야, 그 정도는 내가 좀 해줘야지. 내가 하면 깔끔하게 끝나잖아. 물론 누구나 귀찮은 일 피하고 싶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스스로도 내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 늘 남의 몫까지 떠안았다. 처음엔 그래도 칭찬이 있었다. 팀장님은 수고 많았다. 내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했고, 동기들은 진짜 내 덕분에 우리 다 산 거야. 고마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라졌다. 한 번, 두 번, 내가 맡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됐다. 신입사원들이 들어와도 나는 늘 뒷정리 담당, 회식 끝나고 계산, 프로젝트 발표 뒷마무리, 행사장 자리 정돈까지 항상 내가 맡았다. 가끔은 회사에 내가 없는 날을 상상해본다. 과연 누가 내 일을 대신할까?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동기들은 이미 자기 일만 챙기고 각자 도생에 익숙해졌다. 나는 그 틈에서 늘 사람들 사이의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이었다. 웃으면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쌓여가는 억울함에 밤마다 뒤척였다. 한 번은 업무 평가에서 팀장이 항상 묵묵히 맡은 일 잘 해줘서 고맙다. 한 줄 적어줬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성과급은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아도 평가에서 밀렸고 승진은 다음엔 꼭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위로만 반복됐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야, 넌 진짜 일 욕심 많아. 우리도 내만큼만 하면 다 잘릴 일 없겠다. 웃으며 말한다. 그러나 정작 누가 나 대신 힘든 일 맡으려 하지는 않는다. 이상하게도 잘해줄수록 사람들은 더 기대하고 더 많이 시키고 내 몫의 칭찬과 보상은 점점 사라져갔다. 어느 날 회사에서 밤 늦게 퇴근하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피곤한 눈, 굳어진 입, 텅 빈 표정. 나는 왜 이렇게까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방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 누군가에게 이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있으니 다 돌아가잖아. 내가 좀 참아. 라는 말만 돌아올 것 같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회사에선 일 잘하는 과장님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그냥 큰아들이다. 39이지만 여전히 가족의 중심, 어머니에겐 의지할 든든한 버팀목, 아버지에겐 걱정거리가 많은 맞이. 내가 집에 가는 날엔 부엌이 분주해진다. 엄마는 우리 아들 회사 일 힘들지? 물으면서 그래도 꼭 아버지 약값 좀 챙겨와라. 이번 달에 누나 결혼식 축의금 잊지 말고 동생 등록금도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집안의 크고 작은 부탁이 항상 따라온다. 처음엔 가족이니까 내가 그래도 가장 형편이 낫잖아 하면서 아무 말 없이 도왔다. 누나가 결혼할 때 혼수며 예단, 심지어 예식장 계약금까지 내 통장에서 나간 적도 있다. 누나는 고마워, 동생아. 내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말도 시간이 흐르자 너는 늘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굳어져 갔다. 동생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내가 학원비 좀 보태줘라.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니니까. 라고 부탁했다. 동생도 형, 알지?
나 알바 안 하는 거 형이 지원해주는 거 덕분이야. 미안해 하면서도 어디선가 당연함이 묻어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번 달은 좀 힘든데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너밖에 믿을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한숨을 쉰다. 한 번은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여행 경비 대부분을 내가 부담했다. 여행 내내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나왔다.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평소처럼 아들 이것 좀 부탁한다. 형 저녁 좀 사줘. 끊임없는 요구가 이어졌다. 가끔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나도 힘들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넌 참 의젓하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든든하다. 그 말에 어쩐지 더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가족 단톡방엔 누나와 동생이 형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동생 결혼식장 차 좀 빌려줘. 이런 부탁이 이어지고 내가 없으면 언제나 뭔가 비는 듯하다.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형이니까, 내가 큰아들이니까 모든 게 당연해지는 순간들이 마음 한구석을 조금씩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했다, 힘들지? 이런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나?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 그냥 묵묵히 있는 사람, 서운함도 감정도 자꾸만 삼키는 가족 안의 공기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내 마음도 조용히 식어간다. 토요일 밤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였다. 술집 한쪽 자리에 앉으니 한 친구가 한숨을 쉰다. 요즘 회사 진짜 너무 힘들어. 상사 눈치 보느라 살겠다. 또 한 친구가 야, 나 여자친구랑 또 싸웠다. 진짜 이제 연애 안 할 거야. 서로의 고민과 불만이 맥주잔을 사이에 두고 쏟아진다. 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준다. 그랬구나.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번엔 내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한 친구는 역시 넌 들어주는 게 최고야. 너한테 얘기하면 괜히 마음이 편해져. 라며 미소를 짓는다. 분위기가 조금 풀리면 다들 농담을 던지고 또 다른 친구는 형, 근데 넌 고민 없어? 너는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내 차례가 오면 나는 나야 뭐 그럭저럭 지내지. 니들 힘든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하고 웃어넘긴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다. 회사에서 느끼는 소외감, 가족에게서 받는 압박, 혼자 버티는 고단한 마음. 하지만 이 자리에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댈 곳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게 이미 오랜 시간 굳어진 역할이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카톡방을 다시 본다. 오늘도 잘 들어줘서 고마워. 형, 덕분에 마음이 좀 풀렸다. 따뜻한 말이지만 문득 서운한 감정이 스친다. 나도 힘든데, 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왜 항상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 어떤 날은 내가 힘들 때 조심스레 도움을 청해본다. 요즘 좀 힘들다. 아, 형도 힘들지. 근데 나 진짜 미안.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꼭 같이 보자. 정작 내가 필요할 땐 누구도 내 마음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늘 착한 사람, 좋은 형, 든든한 친구라는 타이틀 뒤에 내 진짜 속마음은 조용히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약한 모습, 울분, 짜증을 표현하지 않게 됐다. 남에게 기대는 건 왠지 쑥스럽고 민폐인 것 같아서 집에 도착해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본다. 모두가 각자만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언제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까? 그 밤 속으로만 조용히 되뇌인다. 나는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 만남의 시작은 설렘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연애마저도 내게는 또 다른 희생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데이트 약속은 대부분 내가 먼저 잡았다. 시간을 맞추는 것도, 장소를 예약하는 것도, 하루 일과에 쫓기면서도 내가 늘 챙겼다. 여자친구는 오빠는 센스가 좋아.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나는 늘 편해. 고마워하는 말도 했지만 정작 내가 힘든 날엔 그냥 넘어가는 게 일상이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그래도 주말인데 오늘은 꼭 보자. 나 기분 전환하고 싶어. 항상 그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 기념일에도 선물이나 이벤트를 챙기는 건 언제나 내 몫이었다. 여자친구는 작은 거 하나라도 준비하면 고마워. 역시 오빠밖에 없어. 미소를 지었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서운하다고 표현하면 오빠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내 감정은 항상 가볍게 흩어졌다. 처음엔 사랑이니까 내가 좀 더 맞춰주면 더 행복해질 거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모든 관계의 중심이 그녀의 감정이 되고 나는 늘 뒤에서 조용히 맞추는 역할이 됐다. 헤어진 뒤 친구에게 털어놓아도 야, 원래 연애는 그런 거야. 여자친구한테 잘해준 만큼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이런 말만 돌아온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지? 내 감정은 언제쯤 존중받을 수 있을까? 허탈함과 외로움만 남았다. 가끔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배려하고 참아온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왜 항상 누구에게나 맞추려고만 했을까? 사랑에서도 일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늘 나는 뒷전에서 조용히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작게 중얼거린다. 나는 대체 언제쯤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아침 회의가 끝나면 사무실은 늘 어색하게 정적이 흐른다. 팀장이 불쑥 말을 꺼낸다. 이번 분기 행사 총괄 누가 맡을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럴 때면 내가 손을 들지 않아도 누군가 시선을 보내온다. 마치 내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눈빛만으로 부탁하는 것 같다. 처음엔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다. 내가 하면 빨리 끝나니까, 팀이 덜 피곤하니까.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레 당연히 내가 해야지.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행사 준비에, 프로젝트 막판 마무리에, 고객 불만 처리까지. 일의 끝에는 언제나 내가 남았다. 신입들은 힘든 일 있으면 과장님,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부탁한다. 처음엔 다정하게 그래, 내가 볼게. 응대하지만 언제부턴가 신입들도 나를 편한 사람, 잘해주는 선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동료들은 내가 남아서 뒷정리할 때 가끔 한마디 던진다. 너 아니면 우리 힘들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퇴근 시간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잔 돌릴 땐 과장님 건배. 분위기를 띄우지만 정작 진짜 힘든 고민은 서로 피하고 내게만 남는다. 가끔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묵살당해도 내가 좀 참아. 팀 분위기 위해서. 그렇게 내 감정은 뒷전이 된다. 어느 날 사내 메신저로 팀 후배가 푸념을 보냈다. 형,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늦은 밤 내가 한참 상담해주고 나면 정작 내 마음은 비어버린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누구에게나 기댈 곳이 되어주고 정작 내 얘기는 할 곳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또 누군가의 착한 선배, 편한 과장님, 희생하는 동료가 되어 있다. 사회는 언제나 잘해주는 사람을 편하게 희생양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역할에 익숙해진 자신이 더 슬퍼졌다.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씁쓸한 마음이 가슴 한쪽에 가라앉았다. 육부 점점 작아지는 내 마음. 퇴근길 늦은 밤의 거리에는 회사원들이 무표정하게 걸어간다. 나도 그 사이에 묻혀 발끝만 바라본다. 회사에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항상 나는 편한 사람, 뒷정리하는 사람, 좋은 선배, 믿음직한 형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내가 없는 회사, 내가 없는 가족, 내가 없는 친구 모임을 상상해본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무리해서 도와줬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 누나의 결혼식, 동생의 학비, 부모님의 병원비, 회사 행사, 후배들의 고민 상담. 나는 항상 뭔가를 주기만 했다. 받아본 적은 거의 없다. 가끔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좀 더 편하게 살았을까?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한다. 왜 나는 거절을 못하지? 왜 나는 항상 먼저 챙길까? 왜 내 얘기를 할 줄 모르지?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 집에 돌아오면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회식 후에 동료들과 함께 집 앞까지 걸었다. 술에 취한 후배가 형, 진짜 형 없으면 우리 회사 어떻게 돌아가요?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내가 회사에 없으면 누군가는 또 나처럼 모든 걸 감당하게 되겠지. 결국 잘해도 안 해도 세상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가끔은 이제 그만 착한 사람 그만하자 다짐해보지만 정작 누가 힘들다고 하면 습관처럼 내가 도와줄게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자꾸만 내가 틀린 건가?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건가?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날 밤 거울 속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린다. 나는 왜 이렇게 작아져 버린 걸까? 그날도 회사에선 일이 폭주했다. 부장님은 실적이 안 나왔다고 팀 전체에 소리를 질렀다. 동료들은 내 눈치를 살피며 야, 이번엔 내가 한번 얘기 좀 해줘. 부탁 아닌 부탁을 한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은 내게 또 말했다. 이 일 오늘 밤까지 마무리해줘.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팀장님, 저도 제 일만 할 수는 없나요? 항상 힘든 일, 뒤처리는 저한테만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쳤어요. 순간 사무실이 싸늘해졌다. 누구도 내 말을 받아치지 못했다. 동료들 역시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팀장은 아니, 내가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래?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참았던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항상 당연하게 여기시니까요. 제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시키는 거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손이 떨렸다.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해본 게 처음이었다. 팀장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다. 작게 말했다. 그날 이후 나에 대한 분위기는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동료들은 쟤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집에 돌아오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말 걸 그랬나? 이제 나는 민폐 캐릭터가 되는 건 아닐까? 허탈함과 후회, 그리고 이상하게도 작은 해방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내 감정을
내 목소리로 표현했다는 사실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면 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불 꺼진 방에서 나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직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나는 예전처럼 모든 일을 떠맡지 않는다. 후배가 과장님, 이거 좀 대신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할 때 나는 처음으로 이번엔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드럽게 말한다. 팀장이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좀 부탁해 라고 할 때 이번엔 다른 분께 맡겨보시죠. 저도 제일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놀란 얼굴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도 나에게 무작정 기대기보다는 서로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다. 가족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은 이번 달엔 조금 힘들어. 다음에 도와줄게. 정중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엔 어머니도 형제들도 조금 서운해했지만 이내 이해하는 눈치였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나는 내 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아. 나도 힘들 때가 있다. 신기하게도 친구들도 자기 고민만 털어놓기보다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 사랑에서도 상대방의 감정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서운한 것, 내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했다. 물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착한 사람이 더 편하다는 유혹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걸 떠안아도 아무도 그 무게를 진짜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조금씩 착한 사람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기로 했다. 누군가의 부탁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힘든 것, 내가 아끼는 마음을 내 스스로 챙긴다. 누군가 넌 변한 것 같아 라고 해도 이제는 미안하지 않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한 걸음 조용히 내딛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남들이 뭐라 해도 이제는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아껴주기로 했다. 그 밤 거울 속에 비친 내게 처음으로 따뜻하게 인사한다. 수고했다. 오늘도 내가 내 편이 되어 주어서 정말 다행이야.